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죠? 바로 이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1편 잘 들으셨죠? 1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2편 바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제가 평가 기준 1번과 3번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헷갈리지 말자. 1번과 3번은 같은 건데, 1번은 게시하는 거고, 2번은 이거를 비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여기 세부하게 나와있죠? 기관 내부에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애매한 게, 아까 제가 이거를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제공한다. 즉 뭐냐면 수급자가 이거를 볼 수 있게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 평가 시작이 안 돼서 명확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 아예 감점이 없게끔 하게끔 저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차라리 그러면 수급자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어르신께 제공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해설 기관 내부에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자, 비치만으로 제공을 인정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평가원들마다 이걸 또 주관적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관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같은 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 외에도 뭐 프로그램, 우리 월간 프로그램 저거 게시판에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 식단표도 게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전 결과평가 있죠? 우리 직전 결과평가서 있으세요. 우리가 2018년 평가가 A냐, B냐, C냐? 그거를 받으셨을 겁니다. A 기관들, B 기관들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으신 기관들이 대부분이고, 만약 결과가 안 좋으셨다면 아직 게시를 안 해오신 기관들 많으세요. 근데 평가, 때는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없으면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 노인장애 사이트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나 왼쪽에 뭐 나의 블로그부터 쭉 있으시잖아요. 왼쪽부터. 그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출력 가능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력하시거나 내가 못 찾겠다고 하시면 공단 담당자 있으시죠? 전화하시면 공단 담당자가 뭐 누르라고 알려줄 겁니다. 꼭, 출력하셔가지고 게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3번 보시면 아까 기관 내부 정보 및 기관의 특성 및 우수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안내 포함상에 반드시 우수 사례를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뭐 우수 사례에 너무 이거 없어 우리 감점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관의 특성. 자, 기관의 특성 뭐 우리 게시판에 어르신들 작품 같은 거 해놓으시는 건 좋겠죠. 저라면 기관의 특성을 작품으로 할 겁니다. 어르신들 사진 말고 그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냐 없냐 말이 많았던 겁니다. 차라리 어르신들이 그려놨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붙여놔 주시고 거기다 밑에다가 해서요. 1월 이번 달 대상 작품 해서 전 어르신들 작품 다 걸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대상이다. 그죠? 그런 거나 붙여놓으시면 우수사례예요. 아셨죠? 이거는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라도 해놓으시면 첫 설레기 때문에 무적정 감점 안 한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평가 기준 이제 1번, 3번을 말씀드렸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평가 기준입니다. 2번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우리 공단 사이트 들어오시면, 왼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막 이런 거 있죠. 여기 나오시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도 이제 보통 이제 장기간 찾기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아무거나 찾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에 검색을 하면 아시죠? 기관들이 이제 쭉 나오시잖아요. 나와라. 그죠? 쭉 나오시면 저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상세보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관들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기관 같으세요. 이 정도만 해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홈페이지 주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넣어놓으신 것 같고, 교통편은 어떻다.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세요. 교통편, 시내버스,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번 타면 우리 기관 앞에 온다. 또 건물 주차가 몇 회 된다. 그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 그죠? 대기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인력 현황, 시설 현황, 비급 현황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트에 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죠?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산복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평가관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평가 기준 2번은 근데 지체 없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작년이나 제가 기한 평가 때 그러면 이거를 바뀔 때마다 잘 입력했냐를 솔직히 말씀 평가관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평가 기준대로는 원래 수시로 변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근데
19년도, 20년도 평가 진행된 거 보면은 2018년도도 그랬어요. 평가 통보 오기 전날까지 우리 기간을 맞게끔 최대한 다 수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한 평가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정리를 꼭 해주시고 지금부터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입력이 안 된 기관들이 있다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라고 고민이 많으시면 아까 이렇게 타기관들 입력해 놓으신 걸 들어가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입력된 것 중에 잘 된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대로 우리도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나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아시죠? 위에 공지사항이 있고 밑에 자유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 게시판 안에 글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글을 뭐 급여개혁에 관련된 내용 해서 모르시겠으면 아까 운영기준 개요를 PDF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게시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기관 이제 계약이죠. 표준약관 계약서를 그대로 올리세요.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계약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할 거고 계약을 언제까지 할 거며 계약을 중도에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들이 표준약관이 돼요. 정 안 되면 제목만이라도 2021년도 계약에 관한 내용 또 2021년도 기관 수급자 또는 부담 내역 안내 그죠? 우리 공단 수가 얼마고 뭐 개인 어르신들 부담하는 수가는 다 나와 있으니 그런 거를 꼭 자유 게시판이든 공지사항에다 글을 하나 이상이라도 꼭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관 사진들은 당연히 등록돼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기관 정경사진 올려놓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셨죠? 정경사진도 꼭 올려놔주시면 좋으세요. 여기까지가 평가 매뉴얼과 관련된 서식과 샘플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꿀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꿀팁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점수는 2점이지만 난이도는 중하, 이제 설명 들으시니까 중하 정도로 느끼시겠죠? 처음엔 겁을 들이기 위해 중상, 중으로 한번 했고 중하 또는 중 정도 보시면 되세요. 사무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 서류평가는 다 개시 항목이고 사무실 어디로 없지 않느냐? 아까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배상기념 증권에는 유효기간 같은 거 확인합니다. 그럼 기관에 당연히 서류 보관하잖아요. 따라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각 층별마다 게시판에 해당 게시물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는 뭐다?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죠. 노인장에서 들어간 나의 블로그 안에 있는 우리 기관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운영기준 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비치를 해서 기관에 잘 보이는 게 비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감점사 있게 가겠다 싶으시면 만들어가지고 어르신 개인 사물함에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그게 더 최고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꿀팁을 말씀드렸고 말이 너무 빨랐나요? 지금 갑자기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있어요. 그죠? 머리가 띵하네요. 말을 너무 강하게 했더니만. 질의응답에 올라온 걸 좀 보겠습니다. 노인장기관 홈페이지 정보 게시 항목 중 장기관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 계약서를 의미하나요?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장기관 기관법 제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홈페이지에 장기관 정보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아까 제가 게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보 게시 항목 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이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즉 제약 기간 개목 원리용료 비용 기타 이용 부담 신용 권리무 계약 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그죠? 표준작가 제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 모르시면 제목만 아까처럼 장기관기관 급여 제공 안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표준작가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작가만 등록해 놓으시면 표준작가는 솔직히 거기 등록해도 누구한테 자료가 공개돼도 상관이 없어요. 표준작가는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평가폭포 25번, 24번 수급자의 알 권리 보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운 항목은 아니셨죠? 자, 정리해서 한글로 압축하자면 기관 게시 항목을 게시하고 게시된 항목을 묶어가지고 그죠? 뭐 정부 파일 처리이 됐던 비치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노인자 사이트 나이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전부 다 지금 기준에 맞게끔 수정하시고 기관 정경사진 하나 올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개혁에 대한 안내 그죠? 아니면 수가 안내 이런 거를 정 모르시면 제목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표준약관을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은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영상을 무료로 들으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해주셔야겠습니까?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도 아래 제가 올려놔 드렸죠? 저희 학과장 로고 누르시면 저게 뜹니다. 구독. 그럼 구독을 눌러주면 구독이 왜 이렇게 목매냐고요? 구독자가 많아져야 그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화가장 채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임나해서 우리 원장님들 또 이걸 시청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일날 시작입니다.